이 수업 방식이 참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학생들이 내가 아는 걸 선생님한테 설명해주고 메일로 그쵸. 쓰다 보면 더 많이 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보니까 이 코티처 선생님께서는 영어와 역사 수업 모두 다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중학교에는 영어 코티칭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융합교육이 아무래도 서로 다른 두 과목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그 두 과목을 이어줄 수 있으신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역사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학습이 일어나는 분위기 같은 감정적인 측면까지 그대로 영어 시간에 옮겨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 코티칭 선생님께서 두 과목 다 들어가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아무래도 두 과목을 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데요. 우선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서 학기 초에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수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했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랑 영어를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해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역사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어떤 단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융합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융합 수업은 기존에 있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수업 모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수업 모형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학습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게 방금 저희 학생들이 보여준 학습지가 캡스톤 프로젝트 템플릿이고요. 그 학습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역사 선생님, 영어 선생님, 코티칭 선생님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저희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처음 봤잖아요. 이런 그 코티처를 활용한 이런 그 융합 수업을 시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뭘까요? 우선 융합 수업을 시도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교육생 실습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중학교 영어 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과연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까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남북 전쟁에 대해서 언어 시간에 글쓰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찰을 하면서 나도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다만 이제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외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 코티칭 선생님과 같이 융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조 강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심이라든지 그 효율성 때문에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라지게 됐는데 코티칭 아무래도 이게 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요. 효과가 좀 많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야지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어떤 효과를 보게 됐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의 보조 강사 시스템의 가장 큰 비효율성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인 티처가 계시고 실시간으로 특정 학생 옆에서 보조 강사 선생님께서 전달을 했을 때 과연 그 특정 학생이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나 학습 효과가 있을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세롬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티칭 같은 경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림으로 해서 학생 중심,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습 활동을 통한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결과 학생들이 모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감을 느낄 때 메인 티처나 코티처 선생님께서는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조 강사 시스템과는 차별화되고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강사 시스템은 단순히 강의식 수업의 연장선이지만 그렇죠. 코티칭은 어떤 자발적인 모등학습의 보조자가 2명이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렇죠.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코티칭 수업, 융합교육 어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의식으로만 듣다 보면 약간 지루하면 졸기도 하고 하는데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은 도와주시는 거니까 집중도 잘 되고 조는 학생도 별로 없고 일단 이렇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준영 학생은요? 일단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싶으면 바로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제 궁금증이 바로 풀리는 게 정말 좋고요. 아무래도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던 친구들도 흥미가 생겨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웅 학생은요? 아무래도 그 1교시에 역사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수업에 영어 시간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연장되는 느낌으로 효율적이다. 자, 그렇다면 좀 단점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진 학생, 어떤 점은 좀, 이 점은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시면 딱 한 분만 보면 되는데 두 분이시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분산돼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준영 학생은요? 두 과목을 한꺼번에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니까 약간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습량이 는다. 지웅 학생은요?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두 분이신데 두 분께서 첫 시간에도 과제를 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도 과제를 내주시니까 좀 할 게 많아져요. 학습량이 는다. 네. 이게 좀 단점이라네요. 이제 뭐 학생들도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선생님들도 잘하셔야 될 게 사이가 좋아야 이게 둘이 같이 수업하면서 이게 별 껄끄러움이 없는데 뭐 선생님들끼리 뭐 저 선생은 완전 왕자병이야 왕자병. 아니 자기 저 선생은 완전 공주병이야. 자기가 완전 김태인지 알아.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끼리 친해야 수업이 더 시너지가 날 텐데 아까 화면 보니까 한 세 분이서 같이 좀 회의하고 준비하시던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들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주로 이제 이러한 융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러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이 잘 도와줘서 쉽게 끝낼 수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새로 도입한 활동들이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이런 점을 고쳐야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다음 프로젝트 시행할 때 다시 개선하는 그런 협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회식도 좀 자주 해야지 이 팀워크가 잘 맞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 2학년이 이제 저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네. 볼링도 같이 치고 네. 서로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 도입하자고 하고 교육과정을 짤 때 네. 뭐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 교육 목표 자체가 교육과정 재구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환영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 수업은 못하겠어라고 하신 분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잘 해보라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시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두 과목이 동시에 갔는데 평가를 어떻게 평가도 합쳐서 평가하십니까? 네, 따로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네, 새롬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합교육의 결과물은 영어, 그다음에 역사 수행평가 모두 다 반영이 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메일 쓰기 하나가 최종 결과물인 것 같지만 사실 저 수업의 의도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계기라서 과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배웠던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메일 양식으로 전환을 할 때 영어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도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점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활동을 할 때 그거는 역사 수행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메일 쓰기를 했을 때는 이메일 양식이라든지 언어 형식에 따라서 영어 수행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새로운 수업 방식인데요. 분명히 시행착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세 분이 선생님이 투입되시기 때문에 사소한 걸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세 명의 선생님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준영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학습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학생들이 조금 버거워하기도 하고 이러한 진행 방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측면에서 설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습 부담 측면은 역사 시간에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미리 집에서 이론적인 측면은 배워오고 수업 시간에는 활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아껴서 다른 글쓰기 활동에 투입할 수 있어서 이번에 시행했을 때는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고 다음번에 할 것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어하고 역사, 지금 그 코티처를 활용한 융합 그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새롬중학교에는 이 코티처 선생님이 또 다른 과목에도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우리 지훈 군이 먼저 얘기해 줄래요? 저희 학교의 코티칭 선생님께서 수학, 영어, 과학에 세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먼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하니까 일단 수학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저희 반이 22명이면은 11명씩 나눠서 한 선생님께서 풀이하는 거를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이런 네. 것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준영 군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수학, 과학, 영어가 있는데 네. 과학 선생님께서는 일단 저희의 예습과 복습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2학년은 학교 카페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곳 과학 게시판에 이제 코티처께서 저희가 수업 때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강의해 주세요. 그 인터넷 강의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복습 형식으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과학 게시판에 가서 다시 코티칭 선생님의 네. 설명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아니 그 아까 카페라고 했는데 그 카페 학년 카페가 그러니까 뭐예요? 학년 카페란 저희 학년 학생 한 명과 선생님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네. 거기에 여러 과목 게시판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 자료, 사진, 그리고 거꾸로 수업 등을 올리시면 학생들이 이제 그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댓글에 질문을 달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나도 EBS 강사다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수학을 풀이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동아리거든요. 이제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그걸 카페에 올리면 다른 학생들도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카페 같은 거 운영을 했고, 거꾸로 수업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질의응답도 안 하고. 근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떤 원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할까요, 학생들이? 일단 학생들 대부분이 일단 열정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들도 이제 도리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융합 수업, 코티칭 수업을 듣게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더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부러우시죠? 네. 근데 이제 전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융합 수업을 들었을 때 자유학기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전학년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유학기 학년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전학년이 하는 게 아니죠. 네, 2학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 볼 때마다 이렇게 2학년은 참 복받은 학년이라 하고 얘기 많이 하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학년 쌤들이 복 받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자유학기제 이런 수업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2학년에만 실시하게 된 이유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학기 초에 코티칭 선생님을 어느 학년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 학년에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2학년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2학년에만 투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2학년이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1학년 때 조금 학업이 조금 뒤처지게 되면 2학년 때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3학년 때 더 학업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그런 학력 격차를 줄이고자 2학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코티칭 선생님이 함께 들어온다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우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고 다시 수업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조금 돌아오기 힘들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이 두 분이다 보니까 수업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과목 특성상 영어다 보니 학생들이 말하기를 한다든지 쓰기 활동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두 분이다 보니까 학생 한 명이 받는 피드백의 질이라든지 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사와 학생 측면에서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점은 굳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이 보시게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즐거운 부담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즐거움이 그렇죠. 되네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참 사춘기가 심하게 오고 자존감에 대단한 혼란이 있는데 이런 그 모든 수업과 융합 수업, 코티칭 수업이 어느 정도 거기에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근데 모든 학습을 구성할 때 단순히 모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제에 맞는 역할을 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만 그 과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수업 도중에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역할을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인성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배려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춘기 때 제대로 그 자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2병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선생님한테도 또 피드백 받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 한 명 더 쓴다는 게 보통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꾸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학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교 당시부터 교과교실제를 염두를 두고 개교를 하였기 때문에 교실 배치라든지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히 갖춰져 있고요. 다만 교과교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더 지원의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7,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코티칭 3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 코티칭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을 그렇게 모시게 되나요? 뭐 임용고사나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코티칭 선생님께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다시 이제 자유롭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 궁금한 게 그 코팅인 선생님을 채용을 할 때 그 면접 같은 걸 볼 때 그 해당 선생님이 같이 가서 면접을 보시고 네, 해당 과목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연구부장님까지 다 합쳐서 총 4분의 심사위원이 이게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다른 고용 창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발하시게? 우선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그냥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만약에 수업을 하나 개설을 한다면 어떠한 수업을 개설을 하고 싶은지 그런 면접 질문들을 통해서 과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열정 가득한 코티칭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